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태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노인복지관 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으로 좀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다양한 복지 관련된 이슈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복지가 어떻게 좀 바뀌어질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중세 흑사병 시대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중세 흑사병 시대에서는 사실상 이 흑사병을 하느님이 내린 벌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더래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계시는 그 성직자분들도 계속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돼서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위가 좀 추락하면서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인간 중심의 상황으로 많이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들은 생기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하게 되는 그런 1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사실 코로나19는 속수무책입니다. 벌써 150여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계속 그 숫자는 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조금 진정 기미가 보이다가 계속 또 이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메르스나 사스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백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연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의료진과 어르신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접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현재의 세계 질서가 영원히 바뀔 건가? 그 다음에 현재의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대 변화가 됨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다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는 정부가 4명까지만 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명 친구들은 만날 수가 없는 이런 것도 하나의 뉴 노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혹시 두려움은 없는가? 그 다음에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조금 창조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나 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르신들께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산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르신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사실은 특강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복지관에 와서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 빨리 익숙해지셔야지만 되고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들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들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 뉴 노멀이라고 한다면 뭘 고려해야 될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 공간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바뀐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이슈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통적인 사회복지 이용자들은 대부분 대면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대면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삶의 방식들이 이렇게 디지털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까지도 우리 그 학생들, 제 지도 학생들하고 데리고 노인복지관 가서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들도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전화기로만 쓰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격차를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만약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 그 역량들을 조금 키워낸다면 언택트 사회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요즘에 햄버거 가게를 가더라도 전부 이런 눌러야지만 주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뭘 눌러야지만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 뒤에 누군가가 줄 서 있으면 이런 주문하는 곳에 가게 되면요. 저도 막 땀이 흘러나와요. 뭘 눌러야지 되는데 이걸 잘못 누르면 또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하니까 줄은 뒤에 서 있고 막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익숙해지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회복지기관에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다 보니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었고요. 한동안 노인복지관들도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집에 있던 게 아니라 복지관에 또 다 나와가지고 또 근무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아니면 집에서 원격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과 일상이 굉장히 경계가 허물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원격 근무를 하냐 이러면 요즘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다 이런 원격 근무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 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선생님들 보면 요즘에 복지관 선생님들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러고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사람과 관련한 이슈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 그동안 자원봉사나 후원이나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신데 그런 활동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결혼 이민자라든지 미등록 체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공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 모바일, 센서 이런 기술들이 바뀌면서 네트워크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는 기존의 전제들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요.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생기고,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직장인이 생기고요. 복지관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어르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인터넷으로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일 같은 것들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매우 줄게 들고요. 직원들도 훨씬 더 만족스럽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육의 혜택들도 더 늘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의 교수거든요. 어르신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저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도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실 텐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동구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섭외를 하셨어요. 급하게 섭외를 좀 하셨는데, 이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저를 쉽게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만날 수가 없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혜택들의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하고 제가 수업하는 모습들이에요. 이 줌이라고 하는 이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번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연구실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또는 뭐 카페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초연결 시대 원격 교육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 어르신들도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들이 생긴다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건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뭐 줌 이용하는 방법도 좀 배우시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내용들은 다채로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공간과 관련된 이슈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이런 인터넷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간에 있어서. 그동안 사장님 방 가면 이런 소파 같은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소파 같은 거 둔 그런 사장님 방이 다 없어져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위 유지를 위한 권력자 중심의 공간 설계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고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유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공간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 재택근무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 다음 발코니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별로 요즘 아파트들 지을 때 발코니 같은 거 별로 안 짓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발코니를 통해서 이웃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그 기회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심각해진 유럽에서는 이웃 사람들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발코니에서 먼 발치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발코니에서 결혼한 상황들도 있고요. 이렇게 발코니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을 함께 듣는 이런 이웃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노인복지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간 구조 조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물에 있는 그 노인복지관인데요. 멀쩡한 강당 놔두고 지금 주차장에서 이렇게 체조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공간들의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공간들도요.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
시험 치는 공간들도 이 교실에서 못하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나와서 시험 치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들로도 변화가 될 거니 그런 변화가 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체조 프로그램도 하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SNS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젊은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기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글로서, 사진으로서, 동영상으로서만 만나지만 조금 있으면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안경 같은 걸 끼면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해 주는 걸 이런 걸 아바타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바타들을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술도 먹고 선물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기회들이 이제는 곧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르신들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많이 바뀌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술의 혜택들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숙련 노동을 다 대체하게 돼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은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들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이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공간을 다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를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셧다운을 한 거죠. 근데 물건들을 누가 날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드론들이 날랐어요. 드론들이 생필품들을 막 나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는 거는 저희 대학이 또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이제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있으면 저희 학교가 하양에 있는데 하양역에서 저희 학교까지 저 셔틀버스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학생들을 실어 나를 겁니다. 운전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노인복지관도 송령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동구노인복지관도 아마 뭐 이런저런 송령 서비스를 하실 텐데 그 송령 서비스 할 때 운전기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는 시대가 이제는 왔다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기술들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어떤 이점들을 주냐 하면 삶의 질을 굉장히 좋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들의 산물들이 도움을 줄 거라는 겁니다. 왼쪽에 보는 게 로봇가 돌봄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로봇가 사람을 안고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조기기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 원격 진료도 확대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은 매우 향상될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아이는 그 장애인 아이인데요. 손을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얘 손에 딱 맞는 것을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딱 맞는 보조기구를 만들어서 보조기구를 끼우면 그게 이 글자를 쓰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도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족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대면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나 안전보다 효율을 강조하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도는 누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르신분들과 제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 불편함을 토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무작정 막 가서 막 뒤집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 민원을 통해서 사실은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민원은 공무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제가 쓸데없는 민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급속도로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뭐 정부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만 가지고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제도가 변화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가는 길에 보행 통로가 없어요. 보행 통로가 없어서 거기에 차들이 세워져 있으면 아이들은 결국에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속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수성구인데요. 수성구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서 지금은 한쪽 편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불편한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마지막으로 향후에 어떻게 복지가 바뀔 건가,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뭘 고려해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분명히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단절되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러한 정신건강적 측면은요, 내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먼저 나의 이상함을, 그러니까 내가 좀 아프다라고 하는 또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해요. 혼자 끙하니 앓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친구들 많이 만나지 못하시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뒤에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직접 만나서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은 이미 디지털 역량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 훨씬 더 좋은 디지털 관련된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 배우시고 더 활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역량을 가질 때만이 그런 정신건강적 어려움들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공간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택트 서비스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언택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어르신들은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마 동구노인복지관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언택트 서비스는 다른 게 아니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과 또 뭘 하냐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아이들이 매일 돌봄 서비스를 받으러 그 복지관에 오는데 문제는 자원봉사자나 다른 선생님들이 가긴 어려워요. 매번 만나던 선생님들만 만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 사실 솔직히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만 이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복지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화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아이들과 집단 활동을 한 그런 사례예요.
이제는 집단활동 아마 해보신 어르신들 많이 계실 거예요. 동구노인복지관은 뭐 이런저런 집단활동 되게 많이 하니까. 집단활동도 만나서 할 수 있는 집단활동도 있지만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언택트 서비스는 공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들도 보통은 구 단위의 노인복지관은 구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될 거예요. 아마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특강을 했다라고 하면 이 특강을 동구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는 것들도 이 슬기로운 노인복지관 이용에서의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아니면 강사 선생님 아니면 다른 친구 어르신들을 만나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가셔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만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기존 복지기관들 공간 구조 조정될 테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형태로 변화될 테니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희 학생들하고 뭘 했냐면 한참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울 때 수제 이 필터 면 마스크를 집에서 학생들과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학생들도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복지관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봉사 프로그램들을 언택트로 하게 된 부분입니다. 요즘 이런 봉사 프로그램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언택트 봉사 프로그램들, 뭐 수제 마스크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겨울 되니까 또 목도리 뜨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술인데요. 언택트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 보는 그런 시도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적인 문제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바뀌는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 경험하는 여러 어르신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는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로 변화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좀 더 코로나19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어르신과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이 발굴을 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 복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문 닫았다고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말고 언택트 서비스, 언택트 자원봉사 프로그램, 언택트 강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것들로부터 조금 탈피해 보는 필요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는 이제는 이런 코로나19를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학습, 새로운 역량, 새로운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어르신들도 노인복지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